삼국지 역사에서 가장 강한 무장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여포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라 불릴 정도로 한 사람, 한 필마만으로 천하를 뒤흔든 존재였고 그의 앞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조차 쉽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여포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에서 자신을 인정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후대의 무성우성으로 추앙받는 관우도, 무패에 가까운 전공을 세운 조운도 여포의 눈에는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우가 화웅을 베고 호로관에서 여포와 맞섰던 일도 여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운 또한 훗날 장판파 전투로 명성을 떨치지만 여포가 활약하던 시기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무장이었기에 여포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포는 자신이야말로 무력의 정점이라고 믿었고 어떤 영웅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평생 중 여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단 4명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그 4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또 오만한 전투의 신이라 불리던 여포가 왜 그들을 특별하게 보았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관우와 조우는 얕봤지만 여포가 진심으로 인정한 삼국지의 4영웅. 왜 여포는 관우와 조운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삼국지에서 관우와 조운은 후대에 각각 무성, 우성, 완전 무결한 호걸로 추앙받으며 최고 수준의 무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최강의 전신젠션이라 불리던 여포의 시선에서는 이 2사람조차 크게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관우의 경우 사이수의관에서 화웅을 베며 연합군의 명성을 높였지만 여포는 이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호로관 전투에서 유비관우 장비가 함께 덤벼들었음에도 혼자서도 밀리지 않았던 자신감을 여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우가 예의를 갖추며 여포를 대했다는 사실도 여포에게는 당연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서주에서 여포가 권력을 잡았을 때조차 관우는 그를 여장군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 여포가 그를 높게 평가할 이유는 더욱 적었습니다. 무력에서 뒤처지고 세력에서도 약한 인물이 여포의 눈에 들리 없었던 겁니다. 조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름 자체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포가 전장을 휘어잡고 있을 시기 조운은 아직 북방의 무명장수에 가까웠고 큰 공적도 없었습니다. 후에 장판파에서 단기로 유선을 구해내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여포가 백성들 앞에서 처형된 뒤였습니다. 결국 2사람은 시대가 엇갈리며 제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죠. 설령 만났다고 해도 여포의 성격을 생각하면 조운을 동등하게 인정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포에게 조운은 어디까지나 뒤늦게 이름을 알린 장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포가 보기에 관우와 조운은 후대의 찬사를 받는 영웅일 수는 있어도 자신과 같은 전란의 한복판에서 힘으로 세상을 뒤흔든 경쟁자는 아니었습니다. 1. 여포가 인정한 4사람 중 첫 번째, 동탁. 여포가 천하를 뒤흔드는 전신젠신이 되기 전 그는 단지 정원띵윤 정원의 휘하에 있던 한 명의 무장이었습니다. 비범한 힘과 뛰어난 무예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진정한 주군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여포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품게 된 인물이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후대의 폭군, 난신으로 평가받지만 여포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틈타 황실의 권력을 뒤엎고 천하를 손에 넣으려 한 동탁의 행동은 여포에게는 오히려 강자의 결단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혼란을 제압할 수 있는 배포와 힘을 가진 사람은 동탁뿐이라고 여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탁의 신복이수, 국배가 찾아와 여포를 설득했을 때 여포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수가 동탁은 인재를 아끼고 상벌이 분명하니 반드시 큰 일을 이룰 인물이라고 말하자 여포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를 따르고 싶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 말은 거칠애가 아니라 강자를 알아보는 무장이 진심으로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직후 여포는 정원딩을 베어 동탁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존경하는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행동이었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크게 신임했고 양아들처럼 대우하며 장안의 금군을 맡길 정도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포는 동탁을 진심으로 따랐고 권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기계와 안목을 인정했기에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여포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내게 동탁과 같은 권세가 있었다면 나 역시 그처럼 했을 것이다. 이렇듯 동탁은 여포가 생애 처음이자 거의 유일하게 진심으로 우러러본 주군이었습니다. 비록 조조, 왕윤, 그리고 초선별신, 초선의 계략으로 그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았지만 여포의 마음속에서 동탁은 끝까지 진정한 영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포가 인정한 네 사람 중 두 번째, 초선. 동탁을 따르며 여포는 한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동탁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신임을 받았고 관직과 금은을 하사받아 붉은 말 적토마를 타고 장안의 거리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의 눈에는 여포의 가장 화려한 시기였죠. 하지만 바로 그 시기 한 여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초선입니다. 역사서와 야사는 초선을 절세미인으로 묘사하며 왕윤이 설계한 연환계의 핵심 수단으로 등장시킵니다. 왕윤은 여포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과 미모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여포는 원래 동탁을 진정한 주군으로 존경했지만 초선이 동탁에게서 빼앗기자 그의 자존심과 질투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양아버지처럼 여긴 동탁에게 시중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포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초선이 수모를 당하고 슬픔에 잠긴 눈빛을 보일 때마다 평생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던 여포조차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감정이 결국 동탁을 제거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포가 욕망과 미색 때문에 배신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포는 단지 초선을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영웅이라 여겼던 동탁이 폭군이 되고 욕망에 눈이 먼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동탁이 더 이상 진정한 주군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여포는 자신의 손으로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탁이 죽은 후 여포는 초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안이 함락되었을 때도 정실 부인은 두고 초선만 데리고 탈출한 것은 그녀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후일 진궁이 여포에게 성을 지키며 군을 분산시키라 권했지만 단 한마디 초선의 말, 장군님, 성 안에 계십시오. 함부로 출정하지 마세요. 그 말만으로 여포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초선은 여포의 마음과 운명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선은 단순한 활한 활이 아니라 무적의 전신 여포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흔든 존재였습니다. 동탁이 여포를 존경하게 만들었다면 초선은 그를 사랑으로 무릎 꿇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3여포가 인정한 네 사람 중 세 번째 화웅, 여포를 따랐던 수많은 장수 중 진정으로 그의 존경을 받은 유일한 인물은 화웅이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따라왔다 사라진 다른 무장들과 달리 여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충직하고 용감하며 정의로운 무장이었습니다. 과거 동탁 휘하에 있을 때 화웅은 여러 전공을 세워 모든 제후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혼자 창을 들고 방역펑이를 베고 손견순견을 격파했으며 관동연합군의 장수 여러 명을 단번에 무찔렀습니다. 그 명성은 너무나 높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화웅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만나는 것과 같다. 화웅은 여포가 기회를 중시하기보다 무력을 우선시하는 성격임을 잘 알았기에 공을 다투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원술과 장모 그리고 유비와의 전투에서도 화웅은 늘 앞장서서 주군을 보호하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에 화웅이 관우에게 전사했을 때 여포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투 후 여포가 3일 동안 침묵하며 누구에게도 전략을 논하게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늘 오만하던 여포가 한 부하의 죽음 앞에서 잠잠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웅이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지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날마다 바뀌고 권력은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웅은 충의의 상징이었고 여포는 비록 배신자로 불렸지만 화웅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심을 남겼습니다. 말하자면 강자의 고독 속에서 남은 마지막 인간적인 정이 화웅을 통해 여포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4. 여포가 인정한 네 사람 중 네 번째 장비. 삼국지 역사에서 여포가 진심으로 경계심을 느꼈던 인물은 관우나 조은이 아니라 장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지만 서로를 시험하는 불타는 전투의 열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첫 대결은 호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동연합군이 동탁을 포위하자 여포는 혼자 전장으로 나아가 용맹하게 싸웠고 연합군의 장수 10명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 장비가 검은 말에 올라 창을 들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나는 탁군 장익덕이다.
능력 있다면 내 창맛을 한번 봐라. 그 외침은 전장을 뒤흔들었고 여포의 적토마조차 한 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개처럼 맞붙어 오시며 격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장비의 힘은 산을 무너뜨리는 듯했고 여포는 바람처럼 빠르게 반격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양측 군사들은 숨을 죽이고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페셔페에서 재차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만 대군이 아니라 진정한 무장둘의 대결이었습니다. 장비는 여전히 거침없는 기세로 여포에게 백격 도전을 신청했고 결과는 여전히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여포, 천하를 가벼이 여겼던 전신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비, 이자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정 천부적인 용장이다. 장비 역시 여포를 죽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가 흐를 때까지 싸우며 외쳤습니다. 죽어도 지지 않겠다. 그 투지와 솔직함, 꺾이지 않는 기계가 여포로 하여금 진정한 존경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여포의 눈에 장비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였습니다. 후에 장비를 언급하며 여포는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귀찮게 하는 세 사람이 있다. 관우는 차갑고 조우는 너무 완벽하지만 장비만이 거칠고 솔직하여 미워할 수 없다. 두 사람, 하나는 난폭하고 하나는 광포한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힘이 아닌 영웅의 기계로 기록된 전장의 불꽃이 되었습니다.